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오늘 오후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투자자 또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 또 재개냐를 두고 장단점이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의 주인공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서 코스피가 2,400선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공매도 금지 효과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낫다 혹은 재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 이 공매도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랠리를 이어갈 채비를 한 건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기대감과 기술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05% 상승하면서 27,976.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테슬라가 액면 분할 소식을 알리고 급등을 했고 또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2.13%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1,012.2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또 S&P 500 지수는 1.4% 상승했습니다. 3,380.35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올 10월쯤 임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앞서 화이자와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만큼 백신 개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올랐는데요. 지난 3월과 5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6월과 7월 모두 0.6%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 지난 199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도소득세 등 추가 감세 의지로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양도소득세 감세를 지지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아직까지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 조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역협정 파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국 증시는 2.04%의 상승폭으로 6,28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독일 증시는 0.86% 오른 13,058.63포인트에 또 프랑스 증시는 0.9% 상승하면서 5,073.3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45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WTI는 2.6% 오르면서 42.67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날에 급락했던 금값은 이날 0.3%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195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0.3원 하락하면서 1185.3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나스닥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기술주도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와 또 백신 생산 노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여기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강했던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내 월가 전망치인 0.3% 상승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어떤 우려감이 자신감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날은 금융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2.3%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내구 소비재와 헬스, 또 부동산, 유틸리티도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5대1의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1% 급등했고요. 최근 며칠 지지부진하던 기술주들도 오늘은 쭉 올라줬는데요. 아마존과 애플, 또 알파벳, 페이스북은 일제히 1에서 3%대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모더나는 어제 시간외에서 엄청 올랐었는데 오늘은 0.8% 상승했고요. 외식업체 체인인 브링커 인터내셔널은 다음 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무려 14.5% 급등했습니다. 반면 우버는 다라 호스로샤이 CEO가 만약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오늘 11월에는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를 아예 종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1.2% 하락했고요. 로열 캐리비언 그룹은 모건 스탠리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2.5%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아까 그 특파원 연결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최근 기술주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유독 하락폭이 컸는데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오르면서 시장 불안감 또다시 지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S&P는 사상 최고치에 또다시 근접하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지난 2월 지수 때까지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생산자 물가랑 더불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경제가 확실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는 분위기고요. 코로나 뉴스들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레리 커들로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대규모 부양책 없이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러시아 백신 발표 언급도 있는데 아직 3차 임상을 하지 않은 데다가 1, 2차 데이터가 사실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서 전문가들로부터는 좀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다만 백신 개발 등으로 이제 결국 바이러스도 통제될 수가 있다는 시장 기대 자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역시 신규 부양책 뉴스랑 코로나 치료제일 텐데요. 신규 부양책은 아직까지는 기대랑 우려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이제 백악관과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고 어제 또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분명 합의는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주 위주 나스닥 상승폭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3% 넘게, 액면 분할 발표한 테슬라가 한 13%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분위기에서 역시 우상향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런 상황 지속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과 관계된 이제 리스크는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변동성을 조금씩 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잔잔한 우상향으로 시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도 무서운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어제는 이제 약간 빠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상승 예상이 됩니다. 그 러시아 치료제 뉴스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은 밀리는 분위기였었는데 상관없이 우상향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딱 한 개만 개발이 완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오면은 또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개발되는 그다음에 치료제 임상 결과 등에 따라서 상승세 또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이제 현대차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는 삼성물산 관련된 뭐 그런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LG전자도 실적 서프라이즈로 강한 상승세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제 넘치는 유동성,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투자 등 감안한다면은 아직도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는 면세점, 항공주, 여행주 관련해서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호텔신라, 대한항공, 모두투어 이런 게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상승 여력이 더 큰 종목들, 굳이 무리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 투자하는 것보다는 못 오른 종목들 순환매 관점에서 전략 세우는 게 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도 또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해서 5G나 클라우드 종목들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유동성 힘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만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아직 못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보시고 어제 같은 장은 약간 좀 빠진다고 조정이 좀 와도 막 다 팔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 이제 분산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일단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밑에서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매 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엔터주군요. 빅히트 입성 강한 호재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마침 또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후에 온라인으로 회사 설명회를 지금 한다고 해요. 여기서 아마 올해 상반기 성과 또 향후 목표나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이 꼽아주신 중요한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상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무난하게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24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이 724억 같은 경우에는 엔터 3사 YG
뭐 SM 그리고 JYP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엔터라이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음원과 관련된 그 업체들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영업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이 예비 심사 같은 경우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빅히트 엔터의 시장 가치를 최대 6조까지 잡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빅히트 엔터가 상장이 뭐 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상장이 뭐 됐을 때는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SK 바이오팜 그 상장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벤트가 오히려 보면 빅히트 엔터라는 의견이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빅히트 엔터의 상장 자체만으로도 엔터 업체 전체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호재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 3사들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다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도 약간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오히려 음원이나 음반에 대한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유지됐던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코로나의 우려에 의한 어떤 그 공연 매출 쪽은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 음원과 음반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유지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엔터 업종에 대한 이 견고한 어떤 사업 구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공연 매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뭐 온라인 공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이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확산 국면에 있긴 하지만 지금 진정 국면에 있는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엔터 업종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로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제 7월에로 이벤트가 좀 많은 상태에서 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 온라인 어떤 콘서트나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광고 재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다고 한다면은 엔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국내 3사 대장주, 엔터 대장주보다 영업 실적도 더 뛰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도 최대 6조 원까지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자체가 그 개별 종목으로서의 어떤 관심도 물론 크겠지만 우리 증시에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과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카지노주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 뭐 리조트, 카지노주가 반등을 하다가 간밤에는 다시 또 2%, 3%대 하락을 했거든요. 역시 아직은 카지노주가 뭐 우상향을 이어갈 만한 힘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충분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네.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적자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 손실이 1,000억이 지금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445억. 의 영업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뭐 어쩔 수 없어서 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 이 코로나 특히 이제 그 카지노 때 전체적으로 2월 말부터 뭐 7월 말까지도 봤을 때도 이 어떤 테이블 머신이나 그 호텔, 워터파크 대부분 그 사업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카지노 입장계 VIP 고객이거든요. 네. 근데 우선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99%까지 줄었어요. 99는 거의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없다는 뜻이죠. 네.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니면은 거의 오지 않았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강원랜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뭐 파라다이스나 GK처럼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타격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어쩔 수 없죠. 아직까지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뭐 러시아 백신 얘기 나와주면서 이 카지노 업체, 특히 파라다이스에 대한 급등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그 이벤트성을 제외한다면 아직까지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이 회복하기가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GK 쪽에서 내놨던 통계를 봤을 때도 이 드랍액이죠. 그러니까 카지노 이행객이 칩으로 바꾸는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도 모두 작년 대보다 8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입장객도 감소하는 부분이 역시 이 부분이 그대로 어떤 현금 캐시적으로도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 업체들 실적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풀려야 이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여력을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떤 이제 입장객 통제가 완화되는 뭐 정부도 그렇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카지노 업종인데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국면 속에서 뭐 카지노에 올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상당히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돈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안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사실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역시 카지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 초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4공장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렇고 이 수급적인 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사공장 건설 자체,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2, 제3 공장을 건설한다는 부분은 주가에 호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3공장까지의 그런 생산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4공장에 대한 건설을 준비했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니까, 예.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좀 추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4공장 건설에 총 1조 한 8천억 규모의 이 공장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탁 생산. 한마디로 뭐 셀트리온이나 다른 바이오 업체처럼 어떤 그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발하는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 사공장 건설하게 된다면 지금 전문가의 평가가 전 세계 어떤 CMO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까지 간다. 네. 한마디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이 CMO 기업 중에서는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2분기도 실적이 좋았지만 이런 2분기 실적이 3,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의 어떤 최대 수혜주라는 좀 평가가 네.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부분 같은 경우가 확산이 계속 될수록 이 전 세계 어떤 바이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를 계속 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CMO 사업 쪽에서의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기존에 있었던 우려스러웠던 약간의 그 이벤트성이 있었잖아요. 뭐 분식회계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네.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넘어서고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본인만의 좀 기업 가치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어제도 주가 급등하면서 84만 3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9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짧게 한 10% 정도로 해서 목표 주가는 9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도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어떤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과 뭐 시젠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제2의 어떤 주도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상당히 뜨거운 뉴스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제4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그만큼 자신감을 증명한 것이었고요. 위탁 생산 업체에서 위탁 생산 규모를 세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엔터주, 또 하락 예상 업종은 카지노주였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증권가의 핫 이슈죠.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어떤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올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3%, 영업이익은 146.1% 증가했는데요. 상반기 신작 효과와 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혜 덕분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7개의 대제를 비롯해서 리니지2 레볼루션, 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등이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세븐나이츠2와 BTS 유니버스 스토리 등 여러 가지 신작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빅히트 엔터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같은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넷마블의 하반기 전망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출범합니다. 현대차는 어제 글로벌 빅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이름이 모셔널로 확정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두 기업이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해서 지분을 절반씩 갖는 방식으로 지난 3월에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모셔널은 2022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2022년에는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GM과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쟁 업체들도 2022년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 집중되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21분기 무려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한국 해운 산업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HMM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3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3분기를 목표로 했던 흑자 전환 시기를 1분기 앞서 조기 달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실적의 1등 공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4,000 TEU 컨테이너선 투입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이 컨테이너선을 총 12척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제 개선에 성공하면서 올 상반기 글로벌 상위 12개 컨테이너 선사들 중에서 HMM이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업계에서는 한국 해운산업 부활에 새로운 기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정부 지원과 함께 해운주들의 부활 여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서 LG U+는 엔비디아와 제휴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작년 9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KT는 어제 게임박스라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K텔레콤은 MS와 제휴해서 9월 중에 엑스박스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통신사에서는 이 클라우드 게임을 계기로 구독 경제를 확대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억 8천만 달러 규모에서 또 2023년 25억 달러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혹은 금지 연장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공매도 재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증권가의 시선이 온통 9월 15일로 쏠려 있다. 한시적으로 취했던 공매도 금지가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과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인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쪽에선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지만 순기능을 강조하며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증권가의 핫 이슈,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과연 어떤 판단이 합리적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뛰어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 공매도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걸 예상하고 실제 주식을 이제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네. 그때 가서 싸게 사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어떤 투자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주식을 빌려서 이제 사서 나중에 이제 실제 떨어지면 팔겠죠. 이러면서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투자에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도 하고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법들, 공매도 기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매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공매도 이러느냐? 사실 이제 공매도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표적인 투자 기법이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비싸고 그다음에 자금을 많이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개인들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투자 기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끊임없는 이슈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서 이제는 정부가 같은 경우에는 당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 시장이 이제는 암울해지니까 사실 투자 시장이 이제 다운될 것 같으니까 공매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죠. 그게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이 되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싸들고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에 좀 활화산이 됐던 중요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는 공매도가 9월 15일 날 끝나기 때문에 금지가 끝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이거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불리했는데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정부 당국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공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그다음에 네네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그 주식을 채워 넣는 네.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성주원이라는 종목이 뭐 5만 원인데 네네. 그게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 그 주식 한 주를 먼저 빌려서 네네, 5만 원에 팔고 네네. 그 주식이 4만 원으로 떨어지면 네. 그때 4만 원에 사서 채워 넣으면 그렇죠. 나는 4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판 격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만 원을 버는 예.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익이 실현이 되는 거죠. 주가가 떨어져야만 이제 이익을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조금 제한적인 그러니까 네. 주식 수를 빌려주는 주식 수도 좀 제한적이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네. 이제 공매도로에서 차익 실현을 되려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막 사건도 있었어요. 뭐 오죽했으면은 고속버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속터미널 폭파 협박 예. 사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주가가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예. 이런 사건들도 사실 과거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매도는 사실 세력이 움직이기에 사실 개인 투자자 시선에서 봤을 때 네.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월 15일에 지나서 다시 네네. 재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금지가 맞습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지를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네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실제 뭐 투자 심리에 금지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미쳤습니다. 실제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정신적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데이터만 봐도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 최저점이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피가 1,457선이었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400선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만 보면 상승률만 보면 한 63~4%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꼴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3월 19일인데 코스피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3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코스피도 그랬고. 근데 코스닥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최저점 428선에서 지금 보면은 한 거의 100% 정도 상승했는데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공매도 물량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공매도 금지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아무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는 셀트리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셀트리온은 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벌였던 종목인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선정진 회장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공매도 금지를 딱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 공매도 금지를 한 기간 동안 지금까지 무려 셀트리온이 한 8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공매도의 금지가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또 본다면은요,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작년도의 공매도의 비율을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작년에 봤을 때 외국인이 공매도의 59% 정도 담당했었고요. 기관이 40.07%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은 몇 %였느냐?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고, 야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공매도라는 투자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야 나는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 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 이거 그러니까 공매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금지 연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죠. 네. 또 공매도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거품을 걷어내고요. 네. 그 거품을 걷어낸다는 얘기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순기능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으로도 많이 이 공매도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롱숏 전략을 많이 폈었는데 한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을 봤었는데 이게 롱숏 전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오를 종목은 이제 투자를 하고 떨어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공매도를 통해서 그냥 위험을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런 전략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제 매력이 좀 우리 시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게 된다, 공매도 다시 한번 재개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는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불거지는 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유럽이라든지 대만 증시도 이제 한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다시 한번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매도를 다시 한번 이제 금지 연장하는 건 안 된다.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또 이야기도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는요, 굉장히 신중한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 의견 말씀드리면 네. 공매도 금지가 이제 연장이 될 것 같다. 지금처럼 일단은 금지가 네, 더 이어질 것 같다. 네, 한시적으로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전체를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뉘앙스가 좀 바뀌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원래는 공매도가 9월 16일부터 이제 재개하기로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고요.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목소리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정부의 뉘앙스가 이제 바뀌었구나.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일관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투자자산 시장 너무나 없잖아요, 사실. 뭐 네. 부동산, 주식, 뭐 펀드, 뭐 외국처럼 뭐 파생 상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외국처럼 뭐 말 그대로 뭐 벤처기업들한테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인데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흐르고, 이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이 비판을 받고 시장에서 신뢰를 지금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부동산 쪽은. 그러면은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네. 이거를 풀어주려면 현재 뭐 몇 안 되는 투자자산 시장, 결국에는 주식, 이거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일단 뭐 금융적인 시그널 어떤 프로세스를 건너뛰고라도 어떤 정책적인 일관도를 본다면은 주식시장에 지금 떨어지면 안 된다. 더더욱 활성화시키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대한 활고를 튼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거를 보더라도요. 정책은 종합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정부 당국자가, 제가 봤을 때 전국 당국이, 금융 당국이 아마 공매도 연장 쪽으로 연장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오후에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네네. 관련 토론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정부도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 당장 금지를 좀 더 연장하느냐 재개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모닝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자, 굿모닝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5명 모두 상승 전망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추가 경기 부양과 코로나 백신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고객 예탁금 50조 돌파 코멘트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2차 전지 비메모리 반도체 지속 성장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기술적 반등 예상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경기 회복 기대감 코멘트했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군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일 코스닥 시장의 좀 주가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우선 좀 예상하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침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 역시도 좀 기술주를 중심으로 물론 테슬라 중심의 상승이 좀 크긴 했지만 일단 기존에 잘 갔었던 종목들의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지난 거래일 좀 조정이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막빠진 점 등과 더불어서 오늘 만기일에 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라던가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폭은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현재 시장은 매매 대응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적절한 현금 비중, 종목별 매매 비중 조절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 거래일 강했던 여행, 항공 등 코로나 피해 업종의 이런 반등 여부가 기존 주도주들의 이런 그 매매 동향 등과 더불어서 좀 상충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코로나 피해 업종의 이런 그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순환매 장세라든가 이제 모멘텀에 따른 역시나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멘텀이 친환경, 그린 뉴딜 등으로 물려지는 이런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와 친환경 관련 모멘텀에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그 외에 봤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LNG 가스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LNG 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 관련주로까지 좀 모멘텀이 확장될 여지를 가정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LNG 관련주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그리고 지주사 내에서는 LNG 관련 자회사 보유 등이 있는 SK와 GS 등에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객장의 시선 5명 모두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되는 것,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다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수소, 또 친환경 모멘텀 강조를 해줬고요. LNG 관련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도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않으셨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